필요하실 때에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최대 확장을 하면 16.7인치 이제 운전자의 안전이 물론이고 디스플레이에 첨단 기술력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용 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에서 자율주행 차량 안쪽을 먼저 디스플레이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이재관 의원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에 중국의 추격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초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보면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산업 간의 영역 간의 그 연계 협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들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어떤 그런 국면에 이미 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요. 산업통상 가운데에서 첨단 산업 정책관을 맡고 있는 최의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반도체 2차전 지원 함께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과 국가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분야를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인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왼쪽에 LCD 모니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약 58%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LCD TV는 70%, 그리고 노트북에는 51% 정도가 중국산 TFT LCD 디스플레이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TV 같은 경우 약 70%의 공급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상 중국 업체의 독과점 형태의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각 산업 전반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폐해를 다음 5번째 슬라이드에서 좀 참조를 하실 수가 있는데 TV 디스플레이를 과거 TV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각각 1위와 2위였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시장 점유율이 TV 패널을 구매해오는 소싱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중국이 어쨌든 우리 뒤에 쫓아오게 되면서 모든 산업 정책의 질서를 바꿔놓은 저희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상징적인 저 사진처럼 미국이 다시 산업 정책을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은 중국의 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산업 정책과 관련된 모든 담론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중국이 어떻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까지 지금 미국은 산업 정책과 과세 정책을 동시에 손에 들고 지금 글로벌 산업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진짜 이런 위기를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좀 현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의 박준영 부사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새 공제의 1월 기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국가 전략 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시설 투자에 대한 새 공제율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는 법인세 공제에 한정되어 있고 기업이 영업 적자의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최저 한세율 17%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공제로 활용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때 기업은 사용 못한 공제를 이월에서
다음 과세 연도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이월 기간이 현재는 1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사실 2020년도 되어서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최대 20년 이상, 독일, 영국, 호주는 사실상 무기한으로서 우리나라의 인도 기간은 이후에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뚝살갑니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올레드 또는 마이크로 LED 무기 발광 소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라인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 횟수까지 많게는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세 공제 인월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러면은 투자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략 기술의 세 공제 인월 기간을 최소 20년 정도를 연장하는 제도를 정비해 주신다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좀 더 줄이고 더욱 상대적이고 과감한 기술 개발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LED 디스플레이 이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CD와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의 어떤 격차, 마켓시어의 변화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99년부터 LCD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은 많은 포함도 누리고 흑자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국가물에도 우리 정부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또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박진환 이사님과 이준 부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위기에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일단은 중국의 추월이고 중국의 추월의 가장 핵심은 정부의 보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 정책성에서 많은 도움을 그동안 주어와셨지만 저희가 조금 현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새 공제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말씀을 우리 박준영 부사장님에 의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